보겠습니다. NBA 전문 BJ로 가자. 나 NBA가 맞나 보다. 올 시즌 왜 이렇게 축구가 쓰레기가 됐냐 근데. 지난 시즌에 참 잘 맞췄는데. 첫 번째 인디 대 클블. 일단 뭐 맥더머시 계속해서 빠져있는 인디애나고 오면 좋긴 한데 할리버튼이 어쨌든 그 롤을 대신 소화해주고 있죠. 버디힐드에 나간 자리, 옛날만큼 완전히 리딩에 집중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버디힐드가 하던 것들 할리버튼이 분담해가 맥더먼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할리버튼이 좀 분담해서 해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인디애나가 막 시원한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할리버튼이 그 슈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 때는 어려운 경기들도 많았고 한 부분이고요. 클블은 도노반 미첼이 다시 빠졌고 뭐 모블리 스트러스까지, 뭐 디네이드도 내일 같은 경우 출전이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역시나 외곽, 클블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외곽밖에 없어. 오늘 뭐 인디애나 상대로 사이즈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외곽 안 들어가면 그냥 무너질 만한 경기다.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 갈란드가 미첼하고 같이 뛰는 구간에서는 사실 외곽에서도 힘이 많이 안 받았던 사이즈고, 뭐 갈란드, 르버트, 뭐 벤치에 게시게 또 이름 기억 안 나네. 백인 가드 있잖아. 누구지 이름? 이름이 안 붙어 이름. 어쨌든 그런 새끼들의 외곽에 있어서 힘을 좀 내야 돼요. 아니면 조지니 양이나. 근데 인디애나가 기본 메릴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디애나 기본적으로 상대 외곽을 제어하는 능력 자체는 준수해요. 뭐 인디가 뭐 수비가 좋다 하면 뭐 당연히 안 믿으시겠지만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뭐 3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디애나가 원래 리칼레 감독 약간 성향 그래. 약간 효율을 따져가지고 뭐 우리가 2점 좀 줘도 3점만 잘 안 맞으면은 뭐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다. 약간 이 메타라서 외곽에 있어서 제어하는 능력은 인디애나가 괜찮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중위권 좀 넘을 거야 아마. 중간은 가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 그래도 인디애나 홈 경기고, 지금 당장에 클블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클블이 엄청난 홈콜을 받으면서 이 엮기짓을 여러 번 했어요. 저번에 미네소타전도 그렇고, 저 보스턴전도 그렇고, 이 3월달에 이거 막 홈콜 받아가지고 이상한 엮기짓을 많이 했어. 미네, 보스턴, 뉴올 쳐잡고 원정 가서, 이때 뭐 뉴올이 개쓰레기처럼 못했지만 이상한 짓거리를 좀 많이 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은 많이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인디애나가 지금 당장의 일정이 타이트한 것도 아니죠. 거기에 오늘 경기 이후로 원정 5연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하고 3월 말에 레이커스랑 마지막 홈 경기고 나머지 다 원정 경기야. 여기에 뭐 디트 원정 빼고는 서부 원정을 돌아야 돼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다. 인디 사이드로 보고요. 일반승 충분히 해줄 거라고 보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마인승까지 6.5 그렇게 높진 않다. 마인슨까지 보고, 언어바는 그래도 솔직히 기준점에서 놀 것 같기는 해. 제가 봤을 때 언어바가 기준점이 딱 기준점에서 놀 만큼 잡힌 것 같거든요. 굳이 보면 오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보스턴 대 디트는 요거 내일 볼게요. 요거 내일 볼게. 일단은 보스턴이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분석 내용 완전히 틀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조절을 하고 있어. 선수들 뭐 그냥 계속 내일 뭐 주루가 빠지면 뭐 화이트가 나오고, 화이트가 빠지면 주루가 빠지면 화이트가 나오고, 브라운도 계속해서 좀 빠지는 구간들, 포르징기스도 그 발목 문제인가요? 아킬레스건인가? 아무튼 간에 그 문제로 지속적으로 좀 빠져 있었던 구간이라 내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보스턴도 지금 4일 동안 3경기 일정이거든요. 백투백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워싱턴을 뭐 하우저가 3점 13개 던져서 씨발 10개 쳐넣더라고. 그 기록 세웠던데? 벤치에서 그 3점 10개 13개 중에 3점만으로도 30점 꼽았잖아. 신기한 새끼. 어쨌든 그랬지만 백투백 일정이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내일 경기하고 하루 쉬고 미러키를 또 만납니다. 뭐 상대 디트로이트고, 사실 여기서 힘쓸 만한 구간은 아니죠. 지금 완전히 조절을 하고 있고, 미러키랑은 아마 그래도 홈이라서 풀라인업 낼 것 같아서 오늘 분명히 또 누군가가 빠질 건데, 문제는 이게 보스턴이 사실 시즌 시작하면서 주전 라인업은 굉장히 강한데 벤치가 약하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여러 주전 선수들이 빠지는 구간들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뭐 그냥 벤치에서 나온 애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 솔직히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오늘 워싱턴은 뭐 워싱턴도 다 빠졌어가지고 뭐 비단 오늘 경기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선 경기들도 계속해서 주전들 빠지는 구간이었음에도 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모습들.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우저가 3점 13개 던져서 10개를 쳐넣었어. 말이 됩니까? 이거 뭐 커리도 이렇게 못하겠다. 13개 던져서 어떻게 10개를 몇십 프로야 이거 성공률이? 13개를 던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도 누가 빠지고 마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15.5는 좀 높은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오늘 워싱턴이 GTD 걸린 애들이 다 빠졌어요. 어제도 밤에 워싱턴 GTD가 한 5명 걸려 있었잖아. 다 빠져가지고 막 G리그 애들 쳐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스턴이 좀 쉽게 갔다라면은 디트로이트는 그래도 초반에 좀 비벼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오늘 마이애미도 굉장히 고전했거든. 마지막에 아데바요 위닝샷 아니었으면 연장 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오늘 필라 경기가 좀 쉬워졌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라 개인적으로 보마는 조금 위험한 접근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오바 쪽으로 봅니다. 어쨌든 보스턴의 화력은 여전하다. 여전히 외곽에서의 강점은 분명히 있다. 그 벤치에서 나오는 애들도 외곽을 잘 넣어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득점만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라면 225.5 디트도 뭐 충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득점력이 아예 떨어지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좀 보여져서 지난 경기들이 이제 늪수비인 마이애미 상대였고 그 전에 이제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좀 점수 올려주는 모습들 봤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오바 쪽이 괜찮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인디 오버보다는 보스턴 오버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고 보스턴 요즘 신앙이긴 해요. 계속 마이냐 타이밍이 글쎄요. 분명히 언젠가는 좀 꺾일 텐데 이게 안 꺾이네. 왜냐면 주전들 계속 다 빼고 있어. 보스턴처럼 지금 일찍 조절하는 팀이 없어요, 형님들. 근데 신기하게 계속 마이냐. 좀 아이러니해 그래서. 다른 팀들은 죽자 살자고 지금 이기려고 막 드는 팀들도 있는데 보스턴은 그냥 주전들 한 3명씩 빠지면서 야, 벤치들이 좀 해라. 근데도 계속 마이냐 신기해. 그리고 필라데 어딨어? 필라데 마이애미. 기본적으로 마이애미가 백투백이죠. 오늘 디트로이트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었던 경기 내용이었고 내일 버틀러의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경기는 빠져 있었는데 뭐 덩컨 로빈슨이 뭐 하드 캐리했고 마지막에 아데바요에 진짜 보기 드문 3점까지 요키치인 줄 알아서 요키치는 3점이 애초에 있잖아. 아데바요는 3점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딥3 꼽아버려가지고 디트를 잡아냈는데 기본적으로 필라도 토바이스 에리스가 지금 GTD 걸려 있거든요. 내일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경기 승패가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마이애미가 일정이 안 좋거든요. 4일 동안 3경기 일정에다가 뭐 2게임 연속 디트로이트 원정, 특히나 오늘 경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마이애미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3연속 원정인데 4일 동안 3경기야. 이거는 원래 안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어제 피닉스 그랬잖아. 일정도 일정이고 피닉스 같은 경우 시간대도 새벽 시간이라 이거 뭐 피닉스 현지 시간으로 아침 시간이다. 아침 8시 경기다. 피닉스 애들 마틴이 갈 가능성 높다. 쿤보 빠져도 미러키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다. 근데 뭐 어쨌든 GTD 걸려 있어가지고 뭐 쉽게는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정 3경기 4일 동안 3경기는 원래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 찍는 게 맞아.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계속해서 빠져 있고 뭐 당장에 믿을 만한 팀이 아니라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승패 라인 자체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워. 그렇다고 일정만 놓고 그냥 필라 쪽으로 쉽게 봐버리기에는 이거 뭐 순위권 다툼 대결 아닙니까 형님들.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지금 똑같아요. 37승 30패 둘이 똑같아. 이 경기 이기는 팀이 한 자리 앞서가는 거죠. 2승짜리 사실상 2승짜리 매치업이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집중을 하고 포기 안 하고 경기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좀 봤을 때 저는 언더로 봅니다. 언더로. 기본적으로 마이애미 계속해서 뭐 낮은 템포 디트로이트 상대도 그렇고 낮은 템포로 경기를 일관하고 있고 필라델피아도 최근에 템포가 별로 안 빨라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빠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드가 없고 맥시를 이용하려면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다운 템포야. 뭐 어느 팀이랑 붙던 거래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라 211.5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지만 그래도 언더가 좀 낫지 않을까. 11.5 언더만 보고 승패는 패스. 해리스도 빠질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마이애미 쉽게 볼 만한 경기 내가 볼 때 아니야. 이게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훈련에 복귀했거든요. 뭐 당장에 뭐 뛸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 어쨌든 훈련에 복귀했는데 그 에이스 선수가 훈련에 복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선수들의 그 이게 확 올 수가 있어. 뭔 느낌인지 알죠, 님들? 그래가지고 좀 한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붙었으면 그래도 마이애미 봤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은 글쎄요. 잘 모르겠다. 엔비드 훈련 복귀했대. 당연히 오늘 경기 못 나와. 당분간은 못 나와 그래도. 근데 이때 훈련에 참여하는 거나 안 하는 거랑은 좀 그래도 차이가 커서. 그리고 시카고 대 포틀. 계속해서 이제 코비 하이트가 아마 내일도 빠질 가능성이 높죠. GTD인데 이제 다우프리니까 아마 내일도 빠질 거고 카루소까지도 지금 GTD에 걸려 있는데 포틀랜드가 어쨌든 간에 앰퍼니 사이먼스 그리고 이제 벤턴 저 새끼 토론토에 있던 놈 같은데 어쨌든 두 백코트 자원이 최근에 득점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에이튼까지도 이번 시즌 통틀었을 때는 그나마 좀 해주는 구간인 것 같기는 해요. 에이튼이 좀 득점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틀랜드가 솔직히 상대가 좀 세긴 했어요. 포틀이 최근에 뭐 완전 제 뉴욕이나 또 아누노비 복귀한 뉴욕 뭐 보스턴 뭐 이런 팀들한테 졌고 사실 뭐 애틀 토론토 이런 구대기 팀들을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거든요. 시카고 엽기 새끼들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지금 포틀랜드의 어쨌든 백코트에서의 좀 득점에 대한 힘은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내일 카루소의 출전 여부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이거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기본적으로 뭐 개오바가 날 경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낮은 기준점에 있어서는 오바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포틀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득점 페이스 자체가 뭐 아주 낮지는 않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낮았던 건 이제 상대가 워낙 수비 잘하는 팀들하고 좀 많이 붙어 뉴욕이나 뭐 이런 데들 붙었던 거고 시카고 같은 경우 뭐 외곽 앞선에 이제 슬래셔 기질이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잘 막는데 이제 뭐 외곽을 그냥 집중적으로 난사하는 팀들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강점은 없어요. 내 카루소 출전 여부도 모르고 그래서 포3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요거 그래도 승패로 간다면 시카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언어바는 213점 굉장히 낮은 기준 좀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좀 보고 포틀 워싱턴 세난 반대만 가도 이득이라고. 그리고 유타 대 미네. 일단은 고베어, 뭐 카일 앤더슨, 타운슨 계속 빠져 있고. 유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 붙는 매치잖아.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베어 걸려 있는 건 똑같아요. 지난 경기 고베어가 빠졌었고. 근데 유타가 지난 경기는 존 콜린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워커 캐슬러의 출전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간만에 30분을 뛰었죠. 거기에 이제 뭐 벤치 또 유루트 세븐이 또 기용해가지고 빅맨 자리를 메꿨는데 존 콜린스가 빠지면 유타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안 돼. 그러니까 유타의 뭐 키온테 조지 뭐 핸드릭스나 뭐 세사 뭐 이런 젊은 선수들을 지금 어쨌든 키워가는 구성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져. 그거는 좀 빠져있는 조던 클락슨이 하는 거잖아요, 형님들. 조던 클락슨이. 저런 선수들은 좀 더 만들어가고 공상농구 스타일의 젊은 애들을 물론 키온테 존이 슬래셔 기질도 있긴 합니다만 뭐 혼자서 뭐 외곽 찬스를 만들거나 그런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캐슬러는 3점이 없어요. 공격력이 없는 빅맨이야.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그 덩크만 꼽을 줄 알지 뭐 AD나 이런 애들처럼 사보니스처럼 밀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 슛이 없기 때문에 유타의 공격이 지난 미네소타와의 첫 번째 매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공격이 그냥 아예 안 됐어 유타가. 3점도 죄다 그냥 개쓰레기 같은 샷만 던지다 보니까 들어갈 기미도 안 보여. 3점이 그냥 아예 안 들어갔었죠. 근데 존 콜린스가 복귀를 했다 하면은 결국에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잖아. 존 콜린스 3점이 좋은 빅맨이니까 대신 높이가 낮고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타가 지난 경기보다는 미네소타의 수비를 물론 고베어가 다시 빠진다면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미네소타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앤서니 에더즈의 폼이 뭐 기깔나게 좋고 마이크 콜리가 최근에 야투감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글쎄 내일도 터질지는 모르겠어. 콜리는 뭐 상수는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 요거 제가 볼 때는 뭐 막판에는 사실
들어오면 좋긴 한데 와서 잘할지 모르겠네. 얘가 사실 빠지기 직전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 트레이드 이후로 막아내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좀 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베어 빠지고 오바가 제일 괜찮아요, 이 경기는. 지난 경기는 뭐 언더였다 치더라도 이거는 고베어가 빠지면 유타도 충분히 득점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대신 유타의 수비 미네소타가 충분히 공략을 가능하고 해서 요거는 아침에 GTD 보고 고베어 빠지면 오바가 좀 괜찮아 보이고, 핸디는 조금 어려운 게, 뭐 승패는 그래도 미네를 봐야겠죠. 승패는 미네를 봐야겠는데 핸디가 좀 어려운 게, 미네소타가 내일 유타전 치르고 백투백으로 덴버랑 경기가 있어요. 덴버랑. 이게 지금 당장이 어쨌든 서부 컨퍼런스 OKC, 덴버, 미네 1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OKC가 47승, 덴버가 47승, 미네가 46승. 한 끗 차이야. 지금 누가 1위 하냐. 한 끗 차이거든요. 오늘 경기보다 내일 내일 경기보다 그 다음날 경기가 더 중요하다. 내일 경기야 뭐 아주 힘을 쏟아부을 포인트는 없어요. 또 유타도 지난 맞대결 때보다는 전력이 강해진 상태고, 그래서 고베어가 나오면 그래도 마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고베어가 빠지면 오바 쪽에 메리트가 있고요. 마인은 좀 위험하다. 그래도 이길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미네소타 승. 어도바는 근데 고베어가 나와버리면은 좀 애매해지기는 해요. 고베어가 나오면은 마인이나 오바 중에 좀 골라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해지긴 한다. 그래서 어쨌든 리승호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타요? 홈에서는 잘 안 버려. 그리고 내일 라인업 구성을 봤을 때 안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유타가 그 경기를 버릴 때는 보통 실험할 때 많이 버려. 실험할 때. 이번 시즌 초반도 유타가 실험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막 그냥 원정 경기나 이럴 때는 막 이것저것 실험하다가 그냥 점차 막 30점 차, 막 40점 차 그냥 경기 버려. 니네도 한번 나가서 해봐. 야, 니네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당장의 라인업 보여주는 부분이나 봤을 때는 이거 뭐 버릴 만한 경기는 아니야. 끝까지 뛸 듯.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골스 대 뉴욕. 일단 오지 아누노비가 걸려 있죠. 골스가 지난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솔직히 뭐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앤서니 데이비즈가 없는 레이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뭐 잡아야죠. 오히려 AD가 없음에도 생각보다 점수차가 안 벌어졌던 것 같기도 해. 네, 그죠? 이게 바로 2쿼터 들어가면서부터 AD가 빠져가 중간에 빠졌나? 각막 쪽에 이렇게 긁혀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빠졌거든. 내일도 GTD에 떠 있는데, 진작에 빠지고 진작에 골스가 리드를 잡았음에도 후반에 점수차를 그렇게 못 벌렸다라는 부분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저는 AD가 없으면 골스가 그냥 가비지 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이거 상대할 게 디그린의 높이, 그걸 AD가 공략해줘야 되는 포인트인데 레이커스는 앞선 수비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경기도 이제 커리, 탐슨한테 3점 그냥 주구장창 쳐맞았죠. 거기에 구민가의 또 좋은 플레이들,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골스가 커리가 복귀하고 이제 한 경기 정도 봤는데, 몇 경기 빠져 있다가 지난 레이커스 한 경기 정도 봤는데 사실 막 상태가 그렇게까지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 물론 방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원정 경기에 있던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포인트고, 뉴욕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일단 내일 오지 아누노비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사기야. 뉴욕은 지금 거의 그냥 뭐 질식 수비예요. 이거 뭐 지금 뭐 3점 뭐 이거 90년대 농구도 아니고 조던 시절 옛날 디트로이트 그때 농구도 아니고 무슨 70점대 점수를 몇 차례나 벌써 뉴욕이 만들었죠. 지금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다 허스이 좋아요. 라인업이 디빈첸조, 조시아, 도지아노베, 할텐슈타이너, 뭐 제일런 브런슨도 수비를 안 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다 허슬에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거 내일도 결국에 굉장한 저득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몰라. 상대가 골스기 때문에 뭐 외곽 좀 터지고, 뭐 또 골스가 지난 경기 레이커스전 보니까 수비가 잘 안 돼요. 또 뉴욕도 신나서 공격하고 하면은 오바가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이 경기는 뉴욕이 최근에 계속 언더를 내고 있고 뭐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다만 그래도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오바를 보긴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언더 쪽으로 보고요. 오지 않는 이 나오면 저는 뉴욕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뉴욕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 뉴욕이. 국농도 119조 넣는다고? 그리고 세크 대 멤피스. 일단은 지금 라인업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 시끄러워 씨. 너가 채널 파서해라 마. 뭐 자꾸 뭐 왈가왈부 할 거면 너가 채널 파서해 임마. 네가 채널 파서 분석하면 되지. 그 아프리카 아이디 만들고 자꾸 뭐라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는 건 상관없는데 저렇게 픽을 던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러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는 저는 좋아해요. 저도 뭐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어디 언더 추천하면 뭐 하는 짓거리야 씨부래. 이유라도 좀 적어라 새끼야. 이유 적으면 내가 그런 건 좋아해 나. 아무 쥐뿔도 없이 뭐 그냥 던지고 있어. 세크드 멤피스. 기본적으로 라인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멤피스가 선발 라인업은 솔직히 지금 꽤나 괜찮아졌어요. 원래 한 진짜 몇 주 전만 1, 2주 전만 해도 G리그 애들 주구장창 나왔는데 데스먼드 베인의 콘차이, GG 잭슨, 알다마, 자잭주.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지난 경기도 OKC 상대로 굉장히 매서웠죠. 전체적인 허슬이나 외곽에서도 이게 확실히 데스먼드 베인, 자잭주 이렇게 같이 나오고 하니까 이 외곽이 좀 들어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루케너드까지 있으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만 캐너드는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난 OKC 전에 그 답답했던 멤피스의 공격이 진짜 간만에 110점 넘긴 것 같은데? 심지어 상대가 오클이었는데 기록이 3월달에 2번 넘겼거든요 110점을. 근데 필라전 이때 이겼을 때 멤피스가, 그리고 지난 오클전, 그리고 맨날 90점대 100점 초반대 이따구로 쳐놓았었는데 어쨌든 장족에 좀 라인업만 봤을 때도 GG 잭슨도 어쨌든 경험치 좀 많이 먹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세크라멘토도 어쨌든 간에 세크라멘토가 잘하는 경기는 대체로 이제 상대가 본인들의 에너지 레벨을 따라오지 못할 때, 그래서 레이커스 상대로 센 거잖아. 그리고 상대 백코트 수비가 본인들이 이제 퀸기스가 빠른 뭐 팍스나 이런 선수들, 몽크나 이런 슬래셔 기질에 있는 선수들을 막을 수 없을 때 그때 센데 멤피스 어쨌든 허슬이 좋아요. 허슬이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뭐 일정 자체도 뭐 빡센 것도 없고 해서 요거 세크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9.5는 제가 봤을 때 좀 높다. 이게 한 7.5 정도 줬으면은 머리 깨졌을 것 같아. 근데 9.5 정도 주면은 이거 풀에는 할만하다 멤피스가. 지금 당장에 완전히 무너지는 양상의 경기 자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사크라멘토도 벤치 구간에 있어서 힘이 뭐 기복이 좀 심하고 최근에는 몽크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거든요. 시카고전 이후로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멤피스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언어버는 굳이 보면 언더인데 이거 뭐 배당이 일단 오바 쪽으로 겁나 많이 빠지고 있어. 해외는 255.5야. 그러니까 뭐 언더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그래서 멤피스 프렌승 보고 그리고 레이커스 이것도 마지막 경기인데 AD가 그러니까 원래 GTD 걸려 있어. 맞아, 그 원래 GTD인데 어쨌든 지난 골스와의 경기에서 아예 아웃이 됐었거든요 중간에. 나는 이거 눈 다쳤다길래 뭐 어디 뭐 허리 삐끗한 것도 아니고 들어올 줄 알았더만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았나봐. 그래서 내일도 GTD에 떠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어쨌든 이걸 보고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엮어 갈 거면은 물론 앞에 부러진 다음에 뒤에 이제
뭐 어디 콩고물 없나? 레이커스 경기 있네. 이러고 이제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경기들이나 뭐 다 엮어 가야 되니까 GT들 못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괜찮아졌다고는 해요. 눈 상태가 좋아졌대. 뭐 아예 뭐 각막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며칠 또 쉬니까 괜찮아지는 부분이고 또 이제 막 좀 뭐야 뭐 다른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눈 이상이니까 몸 상태가 뭐 아예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못 보고 가시는 분들 저는 나온다고 보고 분석을 했어요. 아무튼 레이커스도 뭐 레디시나 뭐 밴더빌트 뭐 게비 미센트 뭐 계속해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빠진 구간에 있어서 수비가 문제죠 지금 레이커스. 공격은 좋아요 솔직히. 아니 최근 디러셀 뭐 오스틴 리브스 공격에선 잘 해줘. 여기 뭐 르브론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치무라도 최근에 공격력 괜찮아요. 뭐 AD도 당연히 괜찮고 문제는 이제 수비가 안 된다. AD 말고는 수비할 줄 아는 애가 없어요 지금 레이커스에. 그래서 뭐 매 경기 무너지는 패턴들 보면 결국 수비가 안 되고 에너지 레벨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는데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슬래셔 기질이 강한 선수가 없어요. 항상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한테 올 시즌 완전 쥐잡듯이 그냥 잡혀버렸잖아. 근데 거기는 이제 박스 같은 애들은 달리면 못 막어. 좀 뭐 오스틴 리브스나 디러셀 같은 애들은 그냥 그냥 뭐 허물 벗겨지듯이 그냥 쓱 벗겨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디존테 머레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도 막 엄청 슬래셔 기질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해서 기본적으로 르브론 AD만 나오면 제가 볼 때 레이커스가 유리합니다. 이거 높이에 있어서도 AD를 막을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달린다 해도 레이커스가 저는 더 유리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거 레이커스 마인승 보겠습니다. 마인승 8.5. 좀 AD GTD 걸린 것 치고 좀 높게 잡혀 있는데 저는 마인 할 만하다 이거. 레이커스 마인승. 그리고 언어바는 그래도 수비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히 내일 레이커스가 좀 많이 넣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바까지 7.5인가? 7.5지 오바.